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군사 관련 전문 유튜브 군사 채널 밀리레포에 업로드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F-22가 필리핀 공군의 한국제 FA-50에 패하는 파란을 일으키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뷰해보고 여기에 달린 대한민국과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페이크 채널처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고 정말 기사로 쓰여진 내용들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된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원문으로 읽어보시거나 시청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문 기사의 요약 내용입니다. 미군의 F-22 랩터 제공 전투기 중 세계 최강으로 여겨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필리핀 공군의 한국제 FA-50 전투기에 모해 공중전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공군과 미군이 함께 진행한 코프 선더 2023 훈련 중에 발생했는데요. FA-50 조종사는 F-22를 상대로 폭스이라는 코드를 사용해 모해 격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폭스이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데 FA-50은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미사일 발사는 없었지만 모의전에서의 성공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F-22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텔스 전투기로 강력한 공격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AN/APG-77 레이더로 250km 떨어진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M-120 밤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적을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FA-50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경전투기로 원래는 초음속 훈련기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경공격 전투기로 변형되었고 최대 속도는 마하 1.5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제2엘 M2032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AIM-120 밤남과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 전투기를 12대 구입해 2015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당 3천만 달러로 중견국의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이번 훈련에서의 FA-50의 성공은 F-22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를 격추한 것은 필리핀 공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되었고 FA-50의 평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대한민국 및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한일의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흥미로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 20개 정도의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등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그걸 무시하더라도 FA-50으로 F-22의 격추 판정을 내린 필리핀 공군 파일럿에게 박수를. 기관총 독공전에서는 T-38 탈론에도 과거에 격추 판정이 있었고 EA-18G 그로울러에게도 180km 앞에서의 공격으로 암남 미사일 격추 판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모의전에서도 유로파이터에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외로 근접 전시야 전투에서 지는 게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느냐보다는 필리핀 공군이 중국의 고성능 전투기를 가정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F-22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파일럿들은 아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자와 장거리 경주자를 모아 팥빵 먹기 대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2015년 FA-50을 확보하기 전 약 10년 동안 전투기가 전혀 없었으며 필리핀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약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승리인 것 같습니다. 최강은 무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레시프로 공격기 A1 스카이레이더가 제트 전투기 맥17을 2번 격추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를 격추 판정 내린 FA-50 파일럿은 분명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인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곳이 아니라 한국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F-22의 TVC 추격 방향 노즐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으며 예전부터 미국은 항상 친선 훈련 시에 상대방을 조용히 지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도 이와 같은 친선 훈련에서 랩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 커뮤니티, 레딧,
맥스 디펜스에서는 경전기인 FA-52, F-22 랩터 주력급 전투기를 잡은 것에 감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영화 탑건에서도 F-14의 상대로 움직이는 A4 스카이호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고도에서도 시야 범위 전투에서는 비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F-22 대 FA-50의 전투도 그런 제한 조건에서 진행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도 6,000에서 3,000m의 좁은 범위에서의 전투는 엔진이 좋다면 소형기가 유리하며 대형기는 한 번 운동 에너지를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는 적의 방공 미사일에 노출되면서 지상에 격추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한된 공간 전투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군사산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도 조금은 수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조건의 연습이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F-35를 F-16이 연습에서 격추했다는 때에는 상당한 불리한 상황이었고 작을 수 있지만 F-22에도 추력 편향 노즐이 있으며 제한 없는 상태에서는 시야가 높았다고 해도 별로 패배할 것 같지 않아요.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므로 F-22를 거기에 가져가는 것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아예 F-22의 이점은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정거리 밖에서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입니다. 개인전을 싸우지 않는 게 목표이며 F-22와 A-10의 모의전에서 A-10이 이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 파일럿의 기술도 정말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남진 정책을 보면 미국 공군으로서는 구타당 역할을 하는 것이 필리핀 공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FA-50 자체는 반감을 사기도 할 수 있지만 기술 공급을 받은 전투 공격기로서 좋은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상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F-104로도 미국 공군의 당시 최신인 F-15를 격추한 적이 있으며 고도 3,000m 이하에서는 제로전조차도 강력합니다. 물론 FA-50 파일럿은 특히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중전에서 도그파이트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도그파이트 성능은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국 공군 F-22가 격추당했어. 이건 F-22를 능가하는 전투기 필요하겠네요. 톱건에서 교관의 A사에 의해 제압 압도당하는 F-14를 생각했습니다. 멋지게 해냈어요. 복날 비행기가 P-51을 격추한 사례도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파일럿의 실력이 중요하죠. 공군의 F-104도 미군의 당시 최신인 F-15를 떨어뜨린 적이 있으며 고도 3,000m 이하라면 제로전조차도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본문 기사에 달린 대한민국과 일본의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